소방점검TV. 안녕하세요. 소방점검TV 왕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람 밸브의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람 밸브 고장 진단 목차입니다. 자, 먼저 알람 밸브 고장 진단 첫 번째, 알람 밸브 우리가 시험을 하고 복구가 안 될 때의 원인. 두 번째, 펌프 기동했을 때 알람 밸브가 동작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패드형 알람 밸브 고장 진단으로서 첫 번째, 시험 시 수신기에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안 들어오는 원인. 두 번째, 알람 밸브 동작 시험 후 알람 밸브 PS가 복구가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없이 경보가 울리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은 흰 책자 189페이지, 검은 책자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람 밸브 고장 진단입니다. 자, 알람 밸브 고장 진단 첫 번째. 자, 알람 밸브 동작 시험을 하고 알람 밸브가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알람 밸브인데요. 우리가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해서 시험을 한 이후에 수신반에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들어와 가지고 수신반에 복구 스위치를 눌러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인데요. 알람 밸브 신호가 들어와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알람 밸브가 복구가 안 될 때 경보 정지 밸브를 잠궈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신반에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람 밸브 뒤쪽에 있는 압력 스위치 라인에 수압이 채워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수압이 채워지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알람 밸브 클래퍼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물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람 밸브 내부에 클래퍼에 이물질이 침입한 경우, 그리고 물이 들어온다든 쳐도 조그마한 오리피스를 통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 오리피스가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막히게 되면은 수신반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래퍼에 문제가 있는지 오리피스에 문제가 있는지는 이 경보 정지 밸브를 잠궈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퍼에 이물질이 낀 경우입니다. 알람 밸브 뒤쪽에 경보 정지 밸브가 있는데 이 경보 정지 밸브를 잠궜을 때 잠시 후에 수신반에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복구가 된다. 즉 동작 표시등이 소등이 된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오리피스를 통해서 복구가 된 경우가 되겠죠. 즉 여기에서 물이 유입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알람 밸브 내부의 클래퍼와 시트링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래퍼에 이물질이 침입하기 때문에 약간 들리니까 가압수가 유입이 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궜을 때 불이 꺼진다. 알람 밸브 동작 등이 소등이 된다. 그런 경우는 이물질이 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잠궜기 때문에 소등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클래퍼에 이물질이 낀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은 경보 정지 밸브를 잠궜을 때 이게 소등이 됐다. 그 얘기는 자, 압력 스위치 라인에 잠그자마자 잠그자마자 이쪽에 물이 오리피스를 통해서 배수가 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이 빠진 거죠? 빠지니까 이게 소등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접점이 붙었던 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소등이 된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래퍼에 이물질이 침입해서 여기에 물이 압력 스위치 라인으로 들어온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잠궜을 때 불이 꺼지는 경우는 클래퍼에 이물질이 침입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고무가 손상이 된 경우에도 그렇게 물이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리피스가 막힌 경우입니다. 자, 경보 정지 밸브를 잠근 후에도 수신반에 알람 밸브 동작 등이 계속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즉 점등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자, 이 압력 스위치 이 라인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오리피스가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피스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해서 계속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리피스가 막힌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막힌 경우인데요. 자, 경고 정지 밸브를 잠궜는데도, 자,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 사이에 압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자, 잠궜음에도 압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오리피스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압력이 상승을 하고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고 그래서 수신반에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복구해도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이 막혔구나 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알람 밸브 배수 오리피스입니다. 자, 클래퍼가 들리게 되면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수 밸브 쪽으로 조그마한 오리피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배수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보기에는 배관이 크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조그만 철사 하나 들어갈 정도로 조그만 오리피스입니다. 자, 이게 뭐 우리 감지기 하는 조그만 전선인데 그 들어갈 정도로 조그만 구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을 안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조그마한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그래서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나오다 보니까 압이 높아져서 압력 스위치가 붙게 되는 거죠. 자, 알람 밸브 배수 오리피스입니다. 자, 압력 스위치 라인 쪽에서 오리피스가 자주 막히다 보니까 일부 제품에서는 배수 밸브 전면에 이렇게 볼트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 볼트를 원키 스패너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분리가 됩니다. 자,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구멍 보이시죠? 자, 이 구멍이 이 구멍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쪽에 오리피스가 막혀 있는 부분하고 바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철사등을 이용해서 밀어 넣어서 반대쪽에 있는 이물질을 밀어서 제거를 시키면 이물질이 제거가 되는 일부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알람 밸브의 고장 진단 두 번째입니다. 자, 펌프가 기동을 했을 때 알람 밸브가 동작된다. 그 원인은 뭘까? 라는 겁니다. 자, 펌프가 기동했을 때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수신반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펌프가 기동이 되면 자, 2차측 배관 내도 가압이 좀 되고 클래퍼가 살짝 들려서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자, 오동작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잠깐 들리더라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의 최상층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 오리피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이 빠지니까 바로 복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 들리게 되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지연장치, 리타팅 챔버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지연장치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해서 원래는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막혔거나 또는 지연장치에 문제가 있거나 압력 스위치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 클래퍼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볼 체크입니다. 볼 체크. 자, 그래서 총합 펌프 같은 거 돌아가게 되면은 압이 뭐 많이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펌프가 돌아가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물이 클래퍼 2차측을 충압을 시켜주고 클래퍼가 들리지 않게 볼 체크가 되어 있어요. 물이 공급이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체크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자, 압력 스위치, 자, 알람 밸브 압력 스위치 오동작 방지 기능을 저번에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전기적으로 지연시키는 방법과 리타징 챔버를 이용해서 지연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클래퍼가 들렸을 때 알람 밸브의 오동작 방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정기적으로 이 안에 지연 회로를 이렇게 내장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클래퍼가 들려가지고 수압이 전달해서 이게 설령 붙는다던 쳐도 여기에서 일정 시간 지연을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붙게 되면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는 정기적인 방식으로 지연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이고
자, 기계식 지연은 보시다시피 리타딩 챔버가 있는데요. 자, 클래퍼가 들려가지고 가압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 이 리타딩 챔버에 물이 채워지는 시간 동안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지연이 되고 그 이후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압력 스위치가 바로 답조용이 붙어서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는 정기적인 지연과 기계적인 지연 방식이 있는 겁니다. 즉, 이 경우는 클래퍼가 들렸을 때 물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지 않게 지연을 시키는 장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볼 체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알람 밸브 단면인데요. 자, 이 부분에 동작 전, 동작 후입니다. 자, 이게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클래퍼죠. 클래퍼의 이 부분이 있죠. 자, 동작 전, 동작 후인데, 자, 이 부분이 클래퍼입니다. 이 부분. 자, 클래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볼 체크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자, 볼은 뭡니까? 쇠구슬이죠. 쇠구슬을 이용해서 체크 밸브를 여기다 심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쇠구슬이 도망 못 가게 이 부분이 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쇠구슬이 있고, 자, 그래서 충압 펌프가 기동이 되면 클래퍼가 또 열리게 되면 가압수에 의해서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나가니까 클래퍼가 들리지 않게 이쪽에다가 충압 펌프가 기동이 될 때는 배관 내 가압을 할 때는 이쪽으로 가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내려오지 못하게 역류되지 않게 볼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설치한 목적은 충압 펌프에 의해서 서서히 배관 내 충압을 할 때는 클래퍼가 들리지 말게 이렇게 볼 체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압 펌프 기동 즉 오동작 방지 기능은 클래퍼의 볼 체크로 이렇게 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타입은 클래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패스에서 이렇게 외관으로 나와 있는 예전 오래된 타입도 있습니다. 이것도 볼 체크고요. 혹시 이게 동작이 되게 되면 총합 펌프가 동작이 되게 되면 쇠구슬이 떨리는 따르르 하는 소리가 나중에 옆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합 펌프가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알람 밸브 클래퍼 내의 볼 체크입니다. 자, 이 부분이 클래퍼죠. 자, 클래퍼 모양이고, 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볼체크 전면 후면입니다. 자, 볼체크고요. 아까 보셨던 쇠구슬입니다. 물이 올라가는데 내려오진 못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알람 밸브 오동작 방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총합 펌프 기동했을 때 클래퍼가 들리지 않아서 이쪽으로 물을 가압을 하기 위해서 볼체크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펌프 기동 시 알람 밸브 오버 원인 첫 번째입니다. 자, 알람 밸브 볼 체크가 불량인 경우.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클래퍼에 여기 볼 체크가 있는데 좀 모양이 이상하죠?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시멘트로 굳어가지고 재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합 펌프가 돌아가면 가압을 할 때 이게 들리겠죠? 들리면 알람 밸브 신호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정상으로 놓은 경우죠. 이거 이제 협성소방에서 자료를 제공해줘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볼 체크가 기능이 안 좋아도 총합 펌프가 기동을 할 때 들려서 신호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리피스가 막힌 경우 자동 배수가 불가해서 들어올 수 있다. 자, 여기 펌프가 기동이 되면은 닫혀져 있는 클래퍼가 살짝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압수가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는데 여기 있는 조그만 오리피스에 의해 자동으로 배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압수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 동작에 의해서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오래된 경우는 배관 내에 이물질이 많다 보니까 한번 말단 시험 밸브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물질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종종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리피스가 막힌 경우 자동 배수가 안 돼서 알람 밸브 오버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자, 펌프 기동 시 알람 밸브 오동작 원인 세 번째입니다. 자, 알람 스위치 지연 후로 불량.
자, 평상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되면은 수압으로 클레버가 살짝 들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연 장치, 클래퍼가 들렸을 때 물이 유입되는 부분 후 지연 부분은 리타등 챔버와 지연 유로가 내장된 거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뭐 기계적인 장식은 고장날 일이 거의 없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전기적 지연 장치로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지연 유로가 불량이거나 또는 지연 유로가 없는 알람 스위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없게 되면은 펌프가 기동이 돼 가지고 클래퍼가 들려 가지고 물이 유입이 됐을 때 지연으로가 없다 하면은 바로 약간의 수압으로 여기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돼서 수신반에 알람 밸브 동작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렇게 압력 스위치가 불량일 경우는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처럼 지연 유로가 없는 걸 설치하면 안 됩니다. 지연 유로가 내장이 되어 있는 압력 스위치로 갈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지연 유로가 없는 압력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면 펌프가 기동을 했을 때 클리퍼가 들릴 때마다 가압수가 들어올 때마다 이 접점이 붙어서 화재 신호가 뜨면 오동작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드리형 알람 밸브 공통 고장 진단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밸브를 개방했는데 화재 표시가 수신반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패드리형 알람 밸브를 먼저 보면 패드리형 알람 밸브에 알람 밸브 전면에 스위치가 오프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경보정지 스위치가 오프로 되어 있는 경우는 동작이 돼도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보 스위치를 ON으로 전환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알람 밸브 뒷면에 보시게 되면 경보 정지 밸브가 있는데 이게 폐쇄가 된 경우입니다. 자, 알람 밸브 전면이고요. 이 후면인데, 자, 이 보이시는 부분이 경보 정지 밸브죠. 이게 닫혀져 있으면 클래퍼가 열려서 가압수가 못 들어오죠. 네, 닫혀져 있으면 가압수가 압력 스위치 쪽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밸브를 개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패드형 전면에 온오프 스위치가 ON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알람 밸브 뒤쪽에 경보 정지 밸브가 개방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 알람 밸브 경보 정지 밸브는 알람 밸브 뒤쪽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검 시 확인을 개방이 되어 있는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 알람 스위치 단자 전압이 단선인 경우. 자, 우리 알람 밸브의 포켓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두 개의 단자를 전압을 재보니까 이게 0V. 0V는 뭡니까? 전압이 24V 떠줘야 되는데 지금 0V죠. 이 얘기는 뭡니까? 수신반에서 압력 스위치까지 전압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선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는 압력 스위치에서 수신반까지 선로가 단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람 밸브와 수신반 사이의 선로, 단선된 선로를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인, 알람 스위치 단자 전압이 정상일 경우, 즉 24V가 제대로 뜬다는 거죠. 자, 테스트기로 전압을 재보니까 전압이 24V에서 전압 강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압은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 스위치와 감시 제어반 사이의 전압은 정상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단자를 이 부분을 쇼트. 자, 여기 이 부분을 쇼트 했을 때 수신반에 표시가 안 된다. 전압은 정상인데 쇼트를 해도 수신반에 표시가 안 돼요. 그럼 뭐겠습니까? 수신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수신반에 동작 1, 2대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신반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신반에 알람 밸브 동작 표시 등이 점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신반을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알람 스위치 단자 전압이 정상인데, 자, 여기 전압을 재보니까 전압은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알람 스위치에서부터 감시 저반까지 선로는 정상인데, 자, 그럼 이 단자를 슈트를 해봤어요. 자, 여기를 슈트를 하니까 수신반에
신호가 들어와요. 자, 선로 정상이고 슈터하면 들어와요. 시험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뭡니까? 수신반에 표시가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알람 스위치가 불량인 경우입니다. 자, 전압 정상 슈터하면 들어와요. 시험하면 안 들어오니까 여기 압력 스위치가 불량인 거죠? 그때는 이제 알람 스위치를 교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밸브 개방 시 화재 표시 안 되는 경우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패드형 알람 밸브 동작 시험했을 때 압력 스위치가 복구가 안 되는 경우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알람 스위치 접점이 불량인 경우. 자, 패드형 알람 밸브인데요. 앞에 알람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험을 하고 복구 스위치를 눌러도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알람 스위치인데요. 알람 스위치가 불량이면 이렇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량일 경우는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복구가 안 되는 두 번째, 알람 밸브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한 경우. 자, 배수 밸브 개방해서 이물질 제거. 자,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틀리긴 하지만 일단 배수 밸브를 열어서 이물질을 배수 밸브를 통해서 한번 배수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천장 커버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측 밸브를 잠그고 배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완전히 배수를 하고 전면 커버를 열어서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를 깨끗이 해주고 다시 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재 발생 없이 경보가 울리는 경우 원인을 보면은, 자, 자동으로 잠시 알람 밸브가 동작했다가 정지할 때, 이때는 알람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접종 상태가 불량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알람 밸브의 압력 스위치, 레이터 등 챔버의 압력 스위치, 패드형의 알람 스위치, 이런 부분이 이제 접점이 불량일 때, 특히나 이런 경우 리미트인데요. 패드형 같은 경우는 이게 접점이 좀 불안해가지고 접점이 제대로 동작이 된 것처럼 수신반에 신호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를 껴가지고 좀 망가게 좀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알람 스위치, 문제가 있는 알람 스위치를 교체,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밸브 또는 배수 밸브가 개방이 된 경우. 시험 밸브나 배수 밸브가 개방이 되게 되면 물 흐름이 생기는 거죠. 헤드가 터진 것과 똑같이 시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배수 밸브 폐쇄, 개방되어 있는 말단 시험 밸브도 닫아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2차 측 배관에 누수가 생긴 경우입니다. 자, 2차 측 배관에 이렇게 누수가 생긴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이 된 것처럼 동파로 인해서 헤드가 터지거나 또는 배관에 누수가 생겨서 물이 빠지게 되면 배관 내에 흐름이 생기고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수 부분을 보수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자석식 알람 밸브인 경우에 영구 자석의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입니다. 자, 이거 자석식 알람 밸브 단면인데요. 자, 이 부분이 자석이고 이게 알람 스위치죠. 평상시 동작이 되면 들려서 유수의 흐름에 의해서 자석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화재 감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자석이, 자, 현장에서 사진이죠. 이게 알람 스위치고 이 부분이 자석인데, 이 자석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기에 클래퍼가 들린 것하고 똑같이 신호를 계속 보내겠죠. 자,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 유실된 자석을 부착,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식 알람 밸브인 경우 영구 자석이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는 클래프 상단 자석을 다시 재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람 밸브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알람 밸브의 고장 진단 내용으로 알람 밸브 동작했을 때 복구가 안 되는 원인, 펌프 기동 시 알람 밸브가 동작되는 원인, 패드형 알람 밸브에서 시험 시 수신반에 화재 표시가 안 되는 원인, 그리고
알람 밸브 동작 후 알람 밸브 PS가 복구가 안 되는 원인, 그리고 화재 발생 없이 경보가 울리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헤드 개방 시 알람 밸브 긴급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